자, 안녕하세요. 김문가 선생님입니다. 자, 2019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비문학 지문 첫 번째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와 이익에 관련된 이제 제시문이잖아요.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자, 서학이라는 건 뭔지 알죠? 서양의 학문이고, 서양의 이제 과학 지식, 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이제 조선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 큰 충격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이 말은 서양 의학과 천문 지리 지식이 어쨌든 이 서양 지식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천문 지리 지식이 이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졌고 서양 의학은 별로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더라.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서양 의학, 서양 과학 지식들 안에서 서양 의학과 천문 지리 지식의 이제 불균형 이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서양 의학의 영향력과 관련돼서 이제 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 인물이고,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럼 이익 다음은 또 별로 없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몽기계였다. 근데 최한기가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넘어온다는 걸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서국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지은 책은 서국이야,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중의 일부를 채록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글, 아담 샬의 글을 채록했다. 기록하면서 이제 약간씩 이제 인용하고 이제 그렇게 했나 봐. 그 주제 군중, 이거 아담 샬 책입니다. 당대 서양의학의 배분 등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가 담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담기지 않았다. 이 말은 제한적인 거죠.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거. 예. 제한적이고 한정된 이제 지식만을 담겨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은 이 아담 샬이 쓴 이 주제 군중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수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한다는 걸 긍정했어요. 그럼 지금 이익과 아담 샬이 이 부분은 지금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거야. 지각 활동을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 이건 이제 이익과라는 거죠. 이건 아담 샬이랑은 건 달라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사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서양의 필요성 느끼지 못했는데 의원들의 관심에 서양과는 비껴나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한의학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시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 부족했을 뿐 아니라, 자, 내용도 부족했어. 아까 이런 이제 부분적인 내용만을 이제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족했었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면 영향력이 이제 적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충격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 아나요? 옛날에 상당히 유행했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허준 스승이 이름이 뭐더라? 허준 스승 이름이 뭐죠? 유익준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허준한테 자기 몸을 해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암으로 죽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죽으면서 자기 몸을 이제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부하면서 허준이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이제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게. 그 다음에 서학에 대한 조정의 이제 금지 조치. 서학이 유의태래요. 유의태, 윤리적 문제의 유의태입니다. 그래서 서학에 대한 이제 조정의 금지 조치도 이제 걸림돌이 되더라.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자, 여기서 19세기 실학자 이제 최한기가 이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보다는 여기까지 딱 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연결하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이제 접한 후, 그러니까 이익은 그 아담샬, 그 다음에 최한기는 홉슨의 책을 이제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한 거고요.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었던 것과 달리, 예, 약간 윤리적, 도덕적, 근데 이 이제 최한기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해서 이 인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고요. 최한기의 인체관은 몸기계예요. 몸기계.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다. 자,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는 생각을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자, 여기 기계론적 인체관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 아담샬이 이 기계론적 인체관을 담지 못했는데 이 기계론적 인체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최한기예요. 그러니까 이익과도 다르고 아담샬과도 구분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오면 잘 파악해둬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하는 더 분명해졌다고 하니까 홉슨도 기계론적 인체관이겠죠. 자, 그래서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이거 되게 좀 신기한 생각이던데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계는 어떻게 움직이죠?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쳤단 말이야. 그럼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왜 움직였어? 또 누군가가 뭔가 쳤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무한 소급이야. 그래서 무한 소급을 이제 끝맺으려면 최초의 원인을 이제 상정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홉스는 선교사였나 봐. 그럼 이 사람은 최초의 원인 당연히 창조주겠죠. 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한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신기가 신체 운동의 원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 원인을 홉스는 이제 창조주로 최한기는 신기로 뒀다는 게 또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항상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아까 이익 같은 경우는 뇌보다는 심을 중시했는데 어쨌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이 뇌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게 최한기의 이제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 자, 아까 이익은 심주지각설이었는데 홉슨은 뇌주지각설. 그런데 최한기도 역시 불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적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호의 견해를 부정하고, 자, 이것도 보세요. 심이 이제 지각 운율 주관하는 심주 주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이제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심주 주각설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나 종래의 심주 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심주 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주지각설의 심은 심장이야. 자, 근데 최한기의 심주지각설의 심은 신기예요. 신기. 이게 다른 겁니다. 그에 따라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이게 특징이고요.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이게 이제 신기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어쨌든 신기는 돌아다니니까 유동적이죠. 근데 중심은 심이에요. 심. 그래서 심주지각설이 나온 거고,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유동적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자, 특수한 경우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뤄야, 자, 중요한 건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자,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했다. 경험의 중요성. 예. 이 이전에는 몰라. 지각하지 않아요. 근데 경험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거야.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 예. 그래서 그러한 작용에 적용해서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처음에 감각하고 종합하고 확장하고 사유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이제 대응하고, 이게 이제 다 신기가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게 이제 최한기의 인체관, 최한기의 신기론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최한기의 인체관은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한 거예요. 서양의학 플러스 신기 개념. 자, 완전하진 않아. 이것도 이제 약간 제한적이에요.
필자는 최한기의 인체가 이제 완전하다고 해서 갖고 온 거라기보다는 이런 면에서 서양학을 맹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어쨌든 하나의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 사상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취고요. 여러분 최한기에 관련된 제시문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나오고 중요한 이제 사람이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꼭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